69번. 69번. 69번, 85번. 65번, 89번, 95번. 69, 85. 69, 80, 69, 85번, 90. 1번. 1번. 90번. 90번. 87번. 7번. 89요. 9번. 그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29번. 29번 수업 시간에 풀어주지 않았나? 네. 이거 나와서 오케이. 다시 하죠. 잘했어. 됐어요? 이 정도? 이 정도. 좋아. 라스트는 없어요. 잠깐만요. 29번. 29번 보시면 수업 시간에 했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를 색칠하십시오. 서로 다른 색깔로 색칠하십시오. 원순열이죠. 정육면체는 회전 방향이 두 가지야. 이렇게 회전시켜도 똑같고 이렇게 회전시켜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원순열 때 왕을 세워가지고 화면을 안 쳤던 것은 회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야. 회전시켰을 때 합동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6가지 색 있다고 치자.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퍼플, 오렌지. 누구나 벌써 끝나. 오케이, 있다고 치자. 야, 왕을 하나 선발해. 왕을 선발하는데 가지수는 나오지 않아.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 누가 여기 있더라도 어차피 회전해서 다시 다 누구나 다 이 위치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최초에 앉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한 명 왕을 선발할 거야. 레드야. 최초에 레드가 딱 자리를 잡고 싶어. 몇 가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지? 여기에 색칠되는 것과 여기에 색칠되는 것, 여기에 색칠되는 것 서로 다르니까 회전시켜가지고 전부 다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다 같은 경우가 된다고. 그래서 레드를 최초에 분할 자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 색칠을 할 거야. 이렇게 색칠을 해버렸어. 그래버리면 어떤 회전을 맞게 되느냐? 일단 위에 색칠을 하더라도, 여기다 색칠을 하더라도 이렇게 돌면 어때? 똑같아. 그치? 그래서 이 회전은 남아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 구른다고 생각해봐. 달라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 회전을 막는 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야. 이쪽으로만 회전하는 원순열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옆면들이 지금 원순열이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위에 뚜껑 열어버리고, 자, 이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펼쳤어. 이게 쫙 펼쳤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자,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원순열과 관계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부터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자, 총 5개 색 중에서 한 가지를 색칠할 수 있어. 나는 보라색이 좋아. 그래서 보라색을 색칠하는데 이게 무조건 보라색이 와야 돼? 그건 아니잖아.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색칠했겠지. 그럼 4개 색깔이 남았는데 4개 공간이 원순열인 거야. 그럼 단순 기본적인 개념 문제가 되지. 4개에 대한 원순열은 뭐다? 4 빼기 1 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29번 했고요. 69번으로 갑니다. 65번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시간이 뒤에 남으면 숙제 개별적으로 질문 좀 받아주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도 돼요. 약간 확도는 널널합니다. 시간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은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어디서부터? A에서 B로. A에서 B쪽 방향으로 가는 최단거리고요. 연못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불이야! 그게 아니지. 그러면 공사함정이구나. 자, 여기에 연못이 있고요. 지금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데 진행 방향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와 오른쪽과 아래쪽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연못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의 곳은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걸 빼버리고 생각하자라는 얘기야. 숫자 쓰기. A에서 B로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위에서도 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몇 가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내려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세 가지. 자, 이 부분 여기서 올 수 있으니까 해져서 세 가지. 이 부분은 여기서 올 수 있으니까 여섯 가지. 이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 이 부분은 이렇게 열 가지가 되죠. 그쵸?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오직 여기에서만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섯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로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여섯 가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여섯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여기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곱 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6가지, 22가지, 29가지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뭐 풀이 해설지를 보면 우리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푸는 방법도. 자, 어떻게 하느냐? 빵분한 부분에 대각선, 이 양 끝부분에 검문소를 설치하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검문소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 방법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그림에 따라서 이걸 설치하기 어려운 그림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세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야. 자, 다음 문제 할게요. 85번입니다. 85번. 85번 입체도형이군요. 입체도형. 최강은 입체도형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입체도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입체도형이 있어요. A에서 B로 갑니다. 최단거리 입체도형은요 똑같아요. 입체도형은 빵꾸라는 거 웬만하면서는 아니고 안 주어집니다. 빵꾸를 가지고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진 않아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과 가로질러서 앞쪽으로 가는 방향과 위쪽으로 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라이트, 앞으로 가는 걸 A, 오해, H, U 이렇게 나타날까? R, A, U라고 나타내볼까? 결국 A에서 B로 가기 위해선 오른쪽 방향은 무조건 4번 이동해야 되고요. R. A 쪽, 앞쪽으로 가로질러 가는 거 한 번 이동해야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2번 이동이 돼야 됩니다. 즉, R 4개하고 A 1개하고 U 2개가 있으면 무조건 A에서 B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R, U, A, R, U, R 이렇게 된다고 치자. R 4개, U 2개, A 1개. 그 말은 R 오른쪽, U 위쪽 가로질러 가고 R, U, R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야. 결국 얘를 변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총 몇 개? 7개를 배열하실 텐데 같은 게 4개,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69번 같습니다. 85번이었군요. 87번 갈게요. 87번 보시면 함수 대응 관계입니다. 87번 함수 대응 관계가 나오시면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주시고요. 2, 3, 4, 5, 6에서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되는데 F3의 값은 홀수입니다. F3은 홀수입니다라고 주어졌고 X가 3보다 작으면
fx는 3, f3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x가 3보다 크면 fx는 f3 이하이다. 함수 배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뭐 독특한 조건이 f3이 홀수로 가요. 그래서 f3은 3호 두 개로 할 수 있고요. 3의 함수값에 따라서 3보다 작으면 3의 함수값보다 이상으로 가야 되고요. 3의 함수값보다 3보다 크면 3의 함수값보다 이하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3이 3으로도 갈 수 있고 두 번째 3이 5로도 갈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를 나누어서 풀면 돼요. 그래서 F3이 3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3보다 작은 녀석은 즉 2는 3에 대한 함수값보다 이상으로 대응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1대1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또 가도 된다라는 얘기야. F2에 대해서는요, 네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보다 큰 놈은 3보다 이하로 가야 돼요. 즉 4는 2, 3 두 개로, 5도 두 개로, 6도 두 개로 갈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세 번만 있거든요. F4, F5, F6이니까 이렇게. 그쵸? 왜 곱하기 쓰는지는 알겠죠? 함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2, 3, 4, 5, 6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풉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할게요. F3이 만약에 5로 가게 된다면, 자, F3이 5로 가게 된다면 2가 갈 수 있는 건 3보다 작기 때문에 5보다 이상으로 가져야 돼서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F2가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3보다 큰 4, 5, 6은 5보다 이하로 가야 되니까 네 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도 네 가지, 5도 네 가지, 6도 네 가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기준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스페셜한 거, 독특한 걸 기준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89번입니다. 자. 숙제는 개념표는 안 풀어줄 거예요. 할 때 말해서 나스를 하고 유형표는 풀어주고 조금씩 시간 남으면 그때 개별적으로 가져올게요. 자, 89번입니다. 89번 행사장에는 현수막을 한 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이 있어요. 자, 현수막은 A, B, C 세 종류가 있고요. A는 한 개, 얘는 한 개, B는 네 개, C는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장소가 5번. 장소가 5번. 장소를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장소를 이름 지어버리고요. 자, 가번 보시면 같은 현수막끼리 구분하지 않는다. 일단 A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 나도 보시면 B는 2곳 이상을 설치해요.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장소에 난 현수막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A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 A는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것부터 결정해버리자. A는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에 5군데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A를 설치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A는 볼 필요가 없겠죠. 설치를 해버렸으니까. B가 문제인 거야. 자, B가 2곳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2곳에 설치해도 되고 3곳에 설치해도 되고 4곳에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B를 2곳에 설치하게 된다면 B 현수막 중에서 2개를 가져와야 돼. 근데 같은 현수막끼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2개 집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2개 가지고 어디에다가 설치할까 고민해야 되니까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다가 2군데다가 골라가지고 설치를 하시겠지. 그래서
B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치자. 그럼 남은 곳에 C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지. C는 똑같아요. 현수막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만약에 두 개가 달라버리면 서로 다른 두 개와 두 개를 짝지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택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같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하기로 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설치가 끝나게 되는데 다른 케이스입니다. B를 세 곳에 설치한다고 생각하자. B를 세 곳에 설치하게 되면 똑같이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골라요. B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은 곳에는 C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더하기 이제 B를 네 곳에 설치해버리자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다 설치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시 들어볼게요. 오케이, 자, 헷갈려요. 우리가 부산인지 분인지 헷갈립니다. 거의는 자, 89번이고요. 90번이에요. 90번. 자, 90번 보시면 x, y, z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y는 이웃하지 않고 y 이웃하지 않고 y하고 y 사이에 짝수개가 나열이 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순서 그대로 풀어버릴 거예요. 자, 일단 원래 이웃하지 않는다만 했으면 다른 것부터 배열하고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더 조건이 있잖아. y 사이에 짝수개가 있어라.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y 사이에 두 개가 있을 때를 고민해보자. y하고 y가 있어. y는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y는 이렇게 나열시키는 데는 가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놔두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래? x가 3개까지 있으니까 x가 2개 들어올 수도 있고 x 한 개, g 한 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y 사이에 x하고 x가 들어올 때를 고민해보자. 그럼 xx는 그대로 xx 쓰면 돼요.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 y, x, y가 고정이 돼버리니까 하나의 문자처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y, 이거 네 개가 하나의 문자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총 문자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배열하는 개수는 3팩토리얼. 그치? 자, y 사이에 x와 y가 아니고 g군요. x하고 g가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버리면 자, y 사이에 x하고 g가 y가 되는데 두 개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xg가 배열되는 경우가 아니야. 이 팩토리얼로 xg가 있을지 gx가 있을지를 고민하시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한 녀석이 돼버리냐면 y 두 개, x 한 개, g 한 개가 한 녀석이 돼버립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 세 개를 배열한단 말이지. 이 세 개를 배열합니다. 근데 같은 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3팩에 2팩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가 배열된 가지수가 되죠. 두 개 더 해야 되죠. 서로 다른 케이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 사이에 4개가 배열될 텐데 4개가 남아있는 거 전부 다네요. y 사이에 4개가 배열이 돼야 돼. 즉 x와 g를 y 사이에 배열해야 된다면 총 4개를 배열할 텐데 3개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끝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91번. 자꾸 찾기 문제 좀 어려워요. 길 찾기 문제. 오른쪽
오른쪽으로는 1개, 2개, 3개. 아래쪽 1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자, 길찾기 문제고요. A에서 B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나마 쉽게 나왔는데 뭐가 쉽다는 얘기냐면 그 중간에 경유지 구할 때 빵꾸난 거 대각선이 쭉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림 맞게 그렸니? 그림 맞니? 그럼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이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쓰자고요 그냥. 자, 오른쪽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1, 1, 1, 1, 1, 1, 1.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죠. 이쪽이니까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6가지, 여기는 7가지로 오겠죠. 여기는 4가지, 여기는 5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올라와서 6가지. 그리고 여기는 11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6개, 7개가 더해지고 여기는 11개, 13개가 더해져서 24가지. 여기는 밑에서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5가 그대로 올라오고요. 여기는 왼쪽 밑 6가지, 여기는 16가지가 아실 거고 여기는 22가지, 여기는 40가지, 여기는 62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오시고. 자, 됐습니다. 이제 유형편으로 넘어갈게요. 유형편을 펼치셔서 질문을 하십시다. 39번이요. 14번. 또 29번이요. 오케이? 14번부터 나라도 자꾸 들어요. 자, 14번. A 합집합 B. A하고 B를 합집합하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냥 아무 조건과 서로 손하고 주어졌구나. 서로 손대요. 진짜? 합집합이야. 서로 손대 1, 2, 3, 4, 5, 6이에요. 즉 1, 2, 3, 4, 5, 6을 다 사용해서 A하고 B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결정이 되잖아요. A가 결정이 되버리면 B는 자동 결정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런 거지. A가 1, 2, 3, 4, 5, 6 중에서 어차피 나눠 갖는 거잖아. A가 나 1, 2, 3 가져갈래? 라고 했어. 그럼 B는 자동적으로 4, 5, 6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슨 개수만 세면 되느냐? 이것으로 될 수 있는 A 개수만 구하면 돼. 이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A 개수라는 얘기는 이것의 부분집합 개수예요. 그래서 2의 2제곱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A가 결정이 되버리면 B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의 부분집합이 A는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같이. 그래서 몇 개야? 64, 64개면 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문제에서 공집합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29번.
29번 보시면 자 함수에 대한 문제예요. 1, 3, 5, 7, 9에서 1, 3, 5, 7, 9로 짝 지어지는 문제고요. 자 F1 함수값들을 전부 다 곱하니까 1, 3, 5, 7, 9 함수값들을 전부 다 곱하니까 뭐가 되버려? 9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5 개를 곱했는데 9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 보자는 얘기지.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자 5개를 곱해서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이 어떻게 나올 때가 있을까? 1, 9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럼 함수값 다 곱했을 때 9가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자, 그리고 함수값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5개를 가져와서 곱했는데 9가 돼야 돼요. 그래서 1, 3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1, 9하고 지금 뭐가 짝지어져야 돼? 1, 3, 5, 7, 9하고 짝지어지는 상황이야. 짝짓겠다는 뭐라고 했다고? 짝짓기 또는 배열하기는 전부 다 순열적인 문제입니다. 순열이에요. 즉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즉 1, 9를 1, 3, 5, 7, 9 옆에다가 배열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짝짓기 순열입니다. 그래서 공식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5개를 배열하고 싶은데 4가지가 서로 같은 놈입니다라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합니다. 짝짓기, 배열하기 이런 말 나오시면 무조건 순열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1, 3, 3하고 1, 3, 5, 7, 9를 짝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 문제가 되고요. 총 5개를 배열하시는데 같은 게 3개,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내신에서 화통은 90점 이상 이렇게 만족하죠? 절대평가 아닌가? 선택한 거? 물론 나왔거든? 기하나 붙어주는 게 하여튼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화통 쉬워요. 화통은 문제만 많이 풀면 돼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면 되고 범위가 워낙 작아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 매일 조합까지일 거예요. 어느 한 부분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부분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좀 많이 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치? 1등들 보는 거야. 자, 이제 갑니다. 29번에, 39번, 마지막 39번. 학기 중에는 학통서도 따로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마다 계속 프린트를 줄 거예요. 공부해야 프린트를 줄 테니까, 돌려서 공부 하시면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요. 자, 39번. 39번 길찾기. 오,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오 마이 갓.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A에서 출발합니다. A에서 출발을 해서 C를 무조건 지나요. 이 길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 길을 무조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B까지 최단거리를 가고 싶어요. 몇 번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보겠습니다. A에서 C로 가야 되기 때문에 A에서 C는 무조건 최단거리니까 이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리 왔어요. 그 다음에 D에서 이 B까지 가는 방법은요. 정확히 모르겠다! 오마이갓! 자,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 토막을 내가지고 블럭을 잘라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A에서 C까지 가는 케이스는요 오른쪽 한 개, 아래쪽 두 개니까 총 세 개를 배열하는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곱하기 CS D로 가는 단위수는 한 가지죠. 이 D에 따라서 가면 되니까 D에서 B로 가는 게 오른쪽으로는 한 번을 갈 수 있고요. 아래쪽 다운, 아래쪽 방향으로 한 번 갈 수 있고요. 가로질러 가는 건 세 번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즉 A 이 다섯 개를 배열하면 무조건 D에서 B로 가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무조건 D에서 B로 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섯 개를 배열하시는데 A가 세 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 입체들은 뭔가 딱 틀이 맞게 주어져요. 틀이 맞게 주어지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숙제를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조합을 갈 건데요. 약간 어렵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3학년들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요. 이 부분이. 자, 여기까지 순열이 끝났습니다. 순열은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조합은 새로 나오는 건 중복조합 한 가지예요. 중복조합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중복조합이고 마지막에 이항정리라고 나오시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순열과 조합이고요. 우리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얘기를 할 필요 없구나. 아까 내가 3월 모의고사 범위를 알려줬잖아요. 3학년인 줄 알았어요. 자, 잠깐만. 수는 3학년이잖아. 너만 3학년이구나. 쌤, 저는 너희도 다 3학년이야? 저 2학년. 거짓말하지 마. 저 2학년. 거짓말하지 마. 저 2학년. 거짓말하지 마. 2학년이야? 네. 거짓말하지 마. 저 수업 완전 됐잖아요. 그치. 그렇잖아. 그래. 이해. 헷갈려. 아니? 나는 왜 혜인이하고 그렇네. 혜인이하고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지? 혜인이. 아닌데? 잠깐만. 나 오늘 헷갈리고 있어. 니하고 채원이. 그래서 제가 채원이. 그래. 알았어. 이하고 혼자 일하네. 정환이는 학통 선택을 했나봐. 음이야? 아, 2학년. 한 3월은 우리 잘 보십시오. 그럼, 문과. 그렇지. 이과는. 그거니까. 우리 회님이 문과. 오케이. 자, 알겠어요. 자, 헷갈려. 아직까지 카드 못 있어요. 보자. 이제 중복조합이 들어갈 거예요. 중복조합. 이건 약간의 이해력이 필요하고요. 중복조합. 정의는 이 제곱이 다 나와있어요. 조합이라는 게 뭐예요? 조합이라는 게 뭐죠? 고르는 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배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하고 고르는 걸 조합입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까지 배웠던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라 이게 조합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중복이란 말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사과가 겁나게 많이 있고 딸기가 겁나게 많이 있어요. 나는 10개를 사고 싶다. 그럼 사과, 딸기, 사과, 딸기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중복 조합이라고 불러주는데 접근 방법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과일 가게를 갔어. 사과가 있고요. 자, 어떤 과일 좋아해요? 딸기도 지금 중학생들 3학년 수업과 고1 수업에서는 열심히 귀신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딸기에 대해서도 슬픔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사과, 딸기, 팬이는 뭐? 포도. 대표적인 딸기, 포도는 이제
뭐가 좀 대표적인 그 문제죠. 자, 이 세 가지가 이방치다. 내가 몇 개를 사고 싶냐면, 8개 너무 많아. 8개만 하자. 8개를 사고 싶어요. 8개를 사고 싶은데, 자, 중복을 허락하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사과를 몇 개 살래? 이게 중요한 게 어느 시점이지? 결국 사과를 몇 개 살래? 딸기를 몇 개 살래? 포도를 몇 개 살래?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사과를 사는 개수를 A개라고 하고, 딸기를 사는 개수를 B개라고 하고, 포도를 사는 개수를 C개라고 해봐. 결국은 뭘 푸는 문제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8을 만족하는 ABC는 음이 아닌 정수, 안 사면 되잖아요. 포도 알러지가 있으면 포도를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고1 때 배우셨어요. 문자는 많은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해가 딱 정해지지 않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가 될 수 있어.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죠?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줍니다. 부정방정식. 중복조합 문제는요, 전부 다 부정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정방정식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게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얘기예요.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얘기. 오케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사과, 딸기, 포도 3개 중에서 나는 8번을 골라주는 거야. 그치? 중복을 허락해서. 즉, 3개 중에서, 이 상황은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걸 조합을 H라고 불러줍니다. H, 8, 8개를 골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골라라.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나는 8개를 가지고 와야 돼. 걔들을 집에 가가지고 전시를 할 거야. 쭉 늘어놓을 거야. 뭐 어떤 과일을 늘어놓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과 늘어놓고, 딸기 늘어놓고, 포도를 늘어놓을 거야. 늘어놓는데, 사과, 딸기, 포도 사이에는 구분 짓기 위해서 한 개씩 빈 공간을 둘 거야. 그럼 내가, 자,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할까? 만약에 투명한 박스를 만들 거, 작은 박스. 그래서 한 칸에 과일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박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봐. 아크릴 박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8개를 배열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었어. 총 몇 칸이 필요해? 비어있는 곳이 한 군데씩 있어야 돼. 비어있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총 몇 칸 만들어야 돼? 10칸 만들어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알이 보이는 투명한 아크릴로 된 이런 박스, 길다란 박스를 만든 거야. 나는 여기다가 사과, 딸기, 포도 순서대로 배열을 할 거야. 근데, 자, 과일이 바뀌게 되면 빈 공간이 된 거야. 그렇다면 결국은 뭐가 되거냐면, 10개의 공간 중에서 이 과일을 8개를 놓을 8군데를 고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8군데를 골라버리게 되면, 내가 사과부터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사과 비어있고 딸기 비어있고 포도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결국은 10칸 중에서 8칸을 고르는 가지수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8칸을 골라버리고, 그러면 사과를 몇 개 사겠다는 얘기야? 2개. 딸기는 몇 개? 3개. 포도는 몇 개? 3개 사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버렸다는 치자. 2칸을 비워버렸어. 이거는 뭐하고 뭐를 샀다는 얘기야? 사과를 1개? 딸기를 샀어, 안 샀어? 안 샀어. 포도를 7개 사버렸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그렇다면 3개 중에서 중복을 합해서 10개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는 몇 개 중에서? 10칸 중에서 골라라, 8군데를 골라라 라는 문제하고 똑같아져.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8개를 배열을 할 건데 3가지를 살 건데 그 3가지 사이사이에 한 칸이 더 필요해. 배열을 하려면. 그래서 총 10칸이 필요한 거야. 그 10칸 중에서 과일을 놓을 8칸을 골라주겠다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해가? 아니면 반대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뭘 8개를 골라야 뭐야? 10칸 중에서 2칸을 고를래요. 빈 곳이 있을 2칸을 고를래요. 그래버리면 3개를 사과를 사고 딸기를 3개 사고 포도를 2개 사겠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근데 십시카나 십시학 같은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 너희들이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L, H, R N개 중에서 중복을 하나해서 R개를 골라주시려면요. 자 공간이 몇 개가 필요해요? 나는 R개를 골라와서 가져올 거야. 그치? R개를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가져올 거야. 그러면 R개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요. N개 중에서 골라왔기 때문에 N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N-1칸도 필요한 거예요. 3가지에서 고르면 3 빼기 1칸, 2칸이 필요한 거예요. 3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칸. 그래서 N개 중에서 보게 되면 N 빼기 1칸이 필요해요. 구분 짓는 칸, 비어있는 공간. 그렇지? 그리고 R을 가져와서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외우세요. 외우시면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공식이니까 외워주시고 가볍게 다시 한번 연습. 만약에 2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7개를 가져왔어요. 얘는 조합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하나 빼줘서 구분 짓는 칸 만들고 배열하는 칸 7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8C, 7 이렇게 계산한다. 얘는 8C 1과 같아지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했으면 외우세요. 오케이?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얘는 중복 조합이구나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중복 조합이구나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책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중복 조합에 대해서 그렇죠? 뭐 호모지니어스 이거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호모지니어스래요. 발음이 너무 그린 것 같다. 옛날은 아니다. 메가스터디에 가면 그 대치동 메가스터디가 있어요. 그 수업을 하는데 막 윈터 썸머라고 해가지고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쫙 모이잖아요. 썸머 때 윈터 때 모이면 쫙 모였는데 거기 막 한 반에 막 50명씩 수업한 거야. 근데 한 여자애인데 미국에서 어렸을 때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딱 온 거야. 아버지가 고대 교수였어요. 고대 교수였고 나도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간 나는 안 해. 라고 보낸 거야. 왔어. 내가 일단 한글 잘 몰라. 그래서 따로 내가 아니까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보강도 해주고 하는데 막 안 되는 영어를 쓰면서 하는 거지. 수학 선생님이 무슨 영어를 언제 했겠어. 그 영어로 come on. This is triangle. You know? 하면서 막 해줬거든. 했는데 한 단어를 말하다가 막 이제 큰 뭐 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말하다가 휴즈 이렇게 했거든. 근데 갑자기 누가 휴즈? 막 이러는 거야. 휴즈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걔는 휴즈라고 했는데 갑자기 휴즈 얘를 말했는데 얘를 자꾸 슈즈로 받아들이는 거야. 신발로 받아들인 거야. 아니 휴즈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누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하니까 H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지? 그 사람이 잘한 나보다 영어 훨씬 잘할 거 아니야. 발음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발음하지? 어? H만. 휴지. 휴거. 해보라고요? 휴거. 자, 근데 보통 이제 영어 발음 중에서 우리가 주의할 때가 P하고 F 이런 거 말하잖아. 이런 거, L 이런 거 말하잖아. 근데 H 발음은 그렇더라고. H 그냥 휴지 이러면 안 되더라고. H 발음할 때는 가슴 깊은 곳에 위임이 있어요.
whose.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자, 이게 나오니까 별 생각이 나지만 내가 영어와 관련된 사람을 2번 살펴봤어. 한 명은 저기 영어 선생님으로 있었던 사람, 또 한 명은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직접 통역이 가능한데 관공서 같은 데 가서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제이동 미셸님이라고 했어요. 한국 이름 김명주 씨. 잘 있나요? 김명주 씨! 갑자기 사람들 나한테 걔 한 말을 좀 쏟아내고 있어. 걔를 맡기더니 그 무슨 점이지? 짜고 시추도 맡기더니 갑자기 오늘 사라져버렸어. 걔만 맡기고. 그래서 그 걔를 누구였냐면 다음에 사귄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 그러다 그랬는데 글쎄요 무슨 말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풀고 이렇게 그렇게 발음하는 H는 휴먼 이렇게 발음해준다고 하더라고. H는 그래도 발음을 넣어버리면 외국 사람들은 S라고 듣는다고 하더라고. S. 그러니까 문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 휴지 시발 휴지 그렇잖아. 그래서 휴먼 아니고 휴먼 이렇게 발음해준다고 하더라고. 가슴 울림이 좀 띵하게 느껴지게. 자, 좋습니다. 자, 갑자기 H 보고 생각났어요. 자, 당연히 저거 얘기하고 자, 중국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부정강조식 문제. 부정강조식 문제가 나온다라면 무조건 중국적으로 풀겠다. 부정강조식 문제가 문자 개수가 한 개, 2개 이상인데 실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문제를 예를 보시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고 우리가 얼른 1번 문제를 H3로만 바꿔봐. 밑에 개념 체크 1번 문제를 H를 C로만 바꿔보세요. 공식도 외울 겸 해서 H를 C로 바꿔보세요. 답은 적어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되겠죠? 앞에 거에서 1을 빼고 뒤에 걸 더하시면 돼요. 앞에 거에서 1을 빼주시고 뒤에 거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바로 이게 넘어가네. 저기 25쪽에 1-2번을 보세요. 25쪽에 1-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중복적으로 가장 유명한 문제가 우리가 투표하는 문제예요.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4명 후보가 있어요. A, B, C, D라고 하죠. 자, A, B, C, D라고 하죠. 그런데 뭘 하는 거냐? 9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9명 유권자가 있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 기명 투표, 저번 시간에 했어요. 기명 투표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기명 투표는 내 이름을 쓰는 거야. 박헌준은 누구를 찍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찍기 때문에 누구를 찍는지가 중요해요. 다 다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9명이 기명 투표를 해버리면 1번 사람이 4명 중에 1명을 고를 수가 있고 2번 사람이 4명 중에 1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적고 쓰기 때문에 다 다른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가 몇 번 곱해지겠어? 9번 곱해진다라고 중복순열에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기명 투표를 중복순열에서 풀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뭐야? 이름 쓰지 않아. 기명 투표죠.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게 되지? 어떤 게 중요하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선거를 했어. 투표를 했어.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A가 몇 표를 받았느냐, B가 몇 표를 받았느냐, C가 몇 표를 받았느냐, D가 몇 표를 받았느냐가 중요하게 된다고. 플러스 랜덤이고 결합이 구가 되겠지. 부정감정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즉 4명 중에서 몇 번을 뽑아보면 중복 조합해서 9번을 뽑겠죠. 한 명이 가가지고 4명 중에 한 명 뽑고 이런 식으로 4명 중에서 9번 선택합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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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D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부정감정식 문제는 중복 조합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금방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필수 예제로 올라갑니다. 쉬었다가 필수 예제를 풀겠습니다.